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사후 피임약 없이도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후 피임약 혹은 응급 피임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피임하지 못한 채로 관계를 가졌을 때 임신이 되는 거를 예방해주는 약물이에요. 흔히 우리가 피임을 잘 한다고 해도 사전 피임약을 미처 복용하지를 못했거나 콘돔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거나 혹은 콘돔을 사용을 했는데도 찢어지거나 벗겨진 경우에 사후 피임약이 필요하게 돼요. 특히 주기가 일정한 여성에 있어서 가임기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임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약을 먹어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후 피임약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사후 피임약 복용이 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오늘은 사후 피임약은 어떤 거고 사후 피임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다른 약을 복용함으로써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후 피임약은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레보라는 약이랑 엘라원이라는 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레보는 3일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엘라원은 5일 정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를 가진 지 3일에서 5일 내에 복용을 하면 임신을 높은 확률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후 피임약을 복용했는데도 임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후 피임약을 적절하게 복용하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일이 지난 후에 복용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같은 기간 내에 여러 번 관계를 가졌는데 한 번만 사후 피임약을 복용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는 피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 실패 확률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대부분은 이 복용의 문제 때문에 피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 피임약은 병원에서 의사와 상의 후에 처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원에 오시면 의사는 생리 주기라든지 마지막 생리 날짜라든지 관계를 가진 때를 다 모두 종합을 해서 이 임신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시기에 가장 적합한 처방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위험률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처방을 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가임기다 이랬을 때는 처방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미 사후 피임약이 효과가 있을 시기가 지나갔다 이랬을 때는 다른 피임 방법을 제안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후 피임약을 드시면 거의 90% 이상 임신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왜 추천을 하냐 하시면 임신을 하는 것보다는 사후 피임약을 먹고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죠. 임신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요,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유지하는 게 아니죠. 임신 중절 수술을 통해서 수술적인 방법 혹은 약물적인 방법을 통해서 임신을 종결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사후 피임약을 드실 때 부작용이 많다더라, 자주 먹으면 안 된다더라 해서 겁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든 약이 부작용은 있죠. 그렇지만 임신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부작용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가 피임을 하지 못한 관계에 있어서 임신을 꼭 예방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드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약을 드시면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요, 첫 번째 메스꺼울 수 있어요. 이게 고용량의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메스꺼운 느낌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토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2시간 내에 토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복용을 하셔야 된다 설명을 드려요. 또 생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이게 호르몬을 교란을 시켜서 임신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아니더라도 단기간으로는 나의 생리 주기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생리가 앞당겨지기도 하고요, 미뤄지기도 하고요. 생리 아닐 때에 출혈이 생기거나 그런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부작용들을 가장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게 6개월 정도까지도 이어지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호르몬에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는 드셔보시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드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임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셨을 때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장기적으로 무슨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주기 안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드신다면 복용해 보실 만한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산부인과 병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번거로워서 혹은 산부인과에 가는 게 싫고 부끄럽고 꺼려져서
내원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전화 처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화 처방을 통해서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전화 처방으로 처방전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전화 처방을 하더라도 충분히 의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물어본 후에 문진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약 처방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진료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로 진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은 많이 하더라고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도 처방은 하던데 그래도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를 해보고 약 복용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처방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먹고 있는 피임약으로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전화 처방도 좀 곤란한 경우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가 있다 이랬을 때는 한 번씩 병원에 전화 와서 문의를 하세요. 내가 해외에 와 있는데 사후 피임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어제 콘돔이 찢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를 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내가 피임약을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요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피임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전 피임약,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씩 복용하는 이런 주기성 피임약이랑요 사후 피임약은 기전이 달라요. 약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다르고 사용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드셔서 피임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관계를 한 후에 피임약을 시작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약의 용량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전 피임약으로 많이 처방을 드리는 야스민의 경우는요 일반적인 용량의 피임약이고요. 요거를 사후 피임을 위해서는 하루에 8알을 복용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하루에 하나를 먹는 약인데 8알을 복용을 하셔야지 사후 피임약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고요. 한 70%, 80%의 효과고요. 될 수 있으면 사후 피임약 드시는 게 좋아요. 좋겠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다른 선택권이 없을 때는 내가 꼭 임신을 예방해야 한다 했을 때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루 2번으로 나눠서 복용을 하시는데요. 아침에 4알, 저녁 때 4알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요. 피임률이 일반적인 사후 피임약에 비해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패율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메스꺼울 수 있어요. 우리가 피임약은요. 기본적으로 호르몬이 들어있거든요. 호르몬은 좀 메스꺼운 작용을 많이 해요. 많이 유발을 하고 어린 친구들, 특히 뭐 10대라든지 마른 경우, 몸집이 좀 작고 왜소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더 심하게 느껴요. 메스껍고 토하고 이런 것 때문에 복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를 먹어도 그런데 하루에 그거를 4알씩 2번, 그러니까 8개를 먹게 되면요. 굉장히 이게 심하게 오겠죠.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먹고 나서도 힘들었다. 고달팠다. 토를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한 상황에서 내가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야스민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용량이에요. 그 정도로 복용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용량 피임약을 먹고 있다. 에이리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야스민의 한 3분의 2 정도의 양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용량의 호르몬제를 복용하셨을 때는 하루에 10개 드셔야 돼요. 아침에 5개, 저녁에 5개 이렇게 해서 10개를 드시면 일반적으로 사후 피임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레보나 엘라원의 효과의 한 70%, 80%는 그래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후 피임약을 먹는 게 목적이 뭐예요? 완벽한 피임을 위해서잖아요. 웬만하면 임신을 안 하고 싶으니까 약을 드시는 건데 대용으로 사용하기에 사전 피임약을 고용량 복용하시는 거는 좀 충분하지 못하죠. 절대로 안 하려고 먹는 약인데 그러기엔 좀 부응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병원을 갈 수 있고 약국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추천하는 방법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해외에 있는데 병원을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임약을 구입할 수는 있다. 사후 피임약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진료 후 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살 수는 없는데요. 사전 피임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카운터에서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고용량을 먹어서 예방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후 피임약 비해서 부작용이 적은 건 아니라는 거.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특히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후피임약 없이 사후피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임신을 하지 않겠다 생각을 했을 때는 사후피임약을 먹을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전피임 잘 하시는 거, 그리고 콘돔을 잘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때가 있고 응급인 상황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까지 잘 생각을 하셔서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안전한 방법으로 성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